첫 번째 연자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기술예측센터 이면 센터장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무대에 등단하신 동안 제가 잠깐 소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면 센터장님은 서울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연구원 그리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재정투자분석본부장을 거쳐서 현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술예측센터 센터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언택트 시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전망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센터장님,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임현입니다. 오늘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래의 유망 기술을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글로벌 환경 변화를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먼저 저희가 환경 변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됩니다. 우리는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한 저희들이 부카월드라고 그러죠.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측을 이야기한다면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이제 불확실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 초 사실은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이미 중국에서 발생했을 때 IMF는 세계 경제 전망으로 3.3%를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3개월 지나서 글로벌 경기 침체를 말하고 마이너스 3%의 전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이것은 바로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예측하는 것 더욱더 어렵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이런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갈수록 중대한다는 게 중요한 특징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글로벌 환경 변화. 저희들이 현대사회에서 말씀드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기술 발전의 가속화입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과거에 전화라는 기술이 발명이 되고 이것들이 한 1,000만 명의 고객들이 활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40년 정도 걸렸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기술이 발견되고 발명이 되고 나서 이걸 활용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는 인터넷을 들 수 있습니다. 처음 발명이 되고 1,000만의 고객이 활용하는 데는 과거의 전화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로 그만큼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 발전의 가속화에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현대에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숙제로 남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요한 특징적인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증대, 기술 발전의 가속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예측이 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탔을 때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 보다 먼 거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복잡성이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계도 보다 멀리 바라봐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다 중장기적으로 예측을 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중요한 특징인 복잡성, 불확실성의 증대, 그리고 기술 발전의 가속화를 특징질 수 있는, 촉발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건, 이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환경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에 글로벌 환경 변화를 살펴보면 환경 리스크 심화, 초연결 초지능화, 서구의 패권주의, 세계화라는 이런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환경 리스크 심화는 위험 일상화되는 걸로 변하고 있고요. 초연결 초지능화는 가속화되고 있고, 아시아로 힘이 이동하고 지역화로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망 기술을 발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과학기술 관점에서 이러한 유망 기술을 발굴하는 위해서는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환경 변화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 팬데믹이 사실은 중요한 이벤트라고 말씀드렸고요. 과거에 저희들 말씀드린 현대에 들어와서 중요한 특징적인 불확실성이나 복잡성이 증대, 기술 발전의 가속화를 촉발시키는 중요한 이벤트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의 중요한 특성을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가 시스템적입니다. 영향력이 상호 연결된 세계에 빠르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발생된 사건이 그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빠르게 전 세계로 퍼지고 있고요. 또한 비정형적입니다.
과거 발생과 발생부의 틀로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선현적입니다. 어떤 인계감을 넘으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위험 승수적입니다. 어떤 취약점들이 보다 강조되고 약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역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인구와 소집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이 미치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한 4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및 규제 완화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사회가 일상화되고 있는데요. 폴리티코라는 이런 전문지를 통해서 보면 사실은 코로나19를 통해 원격 의료 및 원격 교육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향후 2년간 재택근무는 한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기술이 산업에 적용되는 속도는 보다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코펜하겐 미래학 연구소 CIF에서 전망한 것에 따르면 블록체인이 선거에 활용될 것이다. 그리고 격리구역에서 배송을 위한 자율주행 자동차 사용 등 기술의 혁신과 확산이 촉진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글로벌 환경 변화를 살펴보면 의료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치료 중심이었다면 의료 시스템이 환자 관리에서 건강 관리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디아틀란틱이나 코펜하겐 미래학 연구소의 전망에 따르면 동일하게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공중보건으로 관심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강 데이터의 수집 및 공유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저희들이 쿠바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쿠바의 의료 시스템 상당히 열악하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건강관리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강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남미의 확진자 수가 상당히 늘고 있지만 쿠바는 감소하고 있고요. 이러한 강력한 건강관리 시스템 바탕으로 다른 중남미 국가에 이런 의사들을 보내는 그런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글로벌 환경 변화를 말씀드린다면 위험 및 감시가 일상화되는 뉴노멀 사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블랙스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런 블랙스완이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드물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이런 모든 시스템이 상당히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점도 되지만 또한 해커나 바이러스 같은 새로운 위협에 취약하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권한이 확대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린 팔럿이라는 전문지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극단 처방 등이 뉴노멀로 자리 잡으면서 전체주의적 권력의 공고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스태피에서 2014년도에 예측한 극단적 미래 위험인데 저도 여기에 참여했던 사업 과제고요. 이것은 특히 팬데믹의 인과지도를 그렸던 모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보면 사실은 중요한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런 국내에서 이런 감염자가 발생했을 때 통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가 할 수 있다면 이것들은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런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면서 감염자가 발생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증가한다면 감염자의 불만은 당연히 증대할 수밖에 없고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렸던 사례고요. 우리 이런 사례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서 정책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환경 변화를 살펴보면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입니다. 특히 이런 코로나 팬데믹으로 통해서 공급망의 지역화, 보호무역주의의 기조 확산 등으로 세계화가 후퇴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특히 국제 생산 공급망, 글로벌 밸류 체인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보호무역주의의 기조가 확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FTA로 대변되는 지역무역협정은 최근에 보면 상당히 증가하고 전 세계 영내무역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면 코로나19에 대한 미국 리더십 부재 등 국제사회 공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십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구의 패권주의가 사라지고 이러한 힘이 아시아로 힘과 영향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하는 보고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중보건 및 경제정책에 따른 GDP 시나리오인데요. 한 축은 경제정책이고 다른 축은 공중보건입니다. 빠른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공중보건 대응과 효과적인 경제정책 모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들이 모두를 바라보는 V자형 경제회복이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고요. 많은 전문가들은 가운데 있는 검은색으로 색칠한 부분들의 GDP 시나리오를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단지 효과적인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공중보건 정책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환경변화 전망을 바탕으로 유망 기술을 저희들이 발굴했는데 총 3단계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유망 기술을 발굴했습니다. 3단계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1단계는 지금부터 5년 뒤의 미래를 상상하고 그때 중요한 미래 이슈들을 고려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미래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 두 번째 단계로 각 섹터별로 헬스케어, 교육, 교통, 물류 등 각 섹터별로 중요한 미래 모습들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요. 이러한 미래 분석을 바탕으로 마지막 3단계에서 유망 기술을 발굴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저희 키스텝에서는 유망 기술을 발굴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헬스케어 분야에만 한정돼서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 분야의 중요한 변화 동인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보면 대면 의료 시스템의 취약성 부각입니다. 보시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기존 대면 의료 시스템의 취약성이나 한계점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초기에 보시면 경상북도 경산시에서 이런 대면 치료를 했던 의사분이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었고 사망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일선 병원들의 일반 환자 수가 급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격 의료에 대한 관심 및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미국 사례인데요. 미국에서 작년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작년에는 19년도에 미국 소비자의 11%만이 원격 의료를 의료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맥킨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 76%가 이용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고요. 스탠포드 메디컬 스쿨에 따르면 올 초 코로나 정점에서 4월 달에 외래 환자의 73%가 원격 의료를 활용했었지만 현재는 한 44% 정도가 원격 의료를 이용하는 상황이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헬스케어 분야의 변화 동인은 예방관리 중심의 공중보건 시스템으로의 전환입니다. 코로나19가 드러내는 공공의료 시스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 같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이런 공공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약성이 많이 드러나지 있지 않지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보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취약성들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이 맥킨지에 나온 자료와 같이 인종별로 코로나에 대한 치료에 대한 불평등이 존재하는데요. 흑인과 히스패닉은 백인에 비해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인이 한 16%를 노력하고 있다면 흑인은 29% 정도, 그리고 히스패닉은 19%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진단을 받는 정도를 보면 백인에 비해서 상당히 더 낮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백인이 16%가 시도하지만 87%가 진단을 받는 것에 비해서 흑인들은 29%가 진단을 받기 노력하고 있지만 78%에 머물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인종적인 이런 차이들이 불평등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그림은 뭐냐면 보면 왼쪽 하단에 보여지는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지출 예상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65세 노인의 진료비 지출이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인구의 고령화로 통해서 이런 의료비의 부담이 더욱더 가중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관리 중심의 혁신적인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정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니즈가 증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분야의 중요한 변화 동인의 세 번째는 의료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관속하라고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데이터 시장의 급속한 증가가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는데요. 보시면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 시장을 보면 17년도에 197억 불에서 2024년에 680억 불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의료기술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웨어러블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기술이 상호 결합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헬스케어 분야의 인공지능의 역할들인데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새로운 치료 진단에 놀라운
확률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성공적으로 지금 증가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를 통한 데이터 수집 분석 확대,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혁신적인 의료 서비스의 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헬스케어 분야의 변화 동인인데요. 유전체 정보의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저희들이 이것들은 중요한 변화 동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지불 가능한 수준으로 유전체 해독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요. 초창기에 처음에 유전체 해독하는데 10억 달러가 들었다면 2015년에 1000달러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0달러는 유전체 분석이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 모든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조건으로 생각하는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비용들이 급속하게 감소하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질병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탐색하거나 개인에 적합한 의학적 처방을 모색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에서는 이러한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우리나라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많이 등장하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23andme라는 유전자 분석 서비스 업체고요. 이 업체는 800만 원에 해당하는 개인에 해당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 동의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이제 헬스케어 분야의 미래 모습을 전망을 했고요. 크게 코로나가 통제가 성공한 시나리오와 통제를 못했을 때 실패했을 시나리오를 저희들 두 가지를 고려를 했습니다. 통제를 성공한 시나리오를 보면 일부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비대면 온라인 진료의 도입이 시작될 것이다. 이것들은 이제 단계적이고 어떤 한계를 드러내는 도입일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통제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특히 비대면 온라인의 급격한 확산한 진료가 급격하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 불안감, 개인화 지속으로 인한 우울증 및 정신질환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통제하든 혹은 실패하든 이런 시나리오에 상관없이 공통적인 시나리오도 저희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통적인 시나리오는 글로벌 의료협력 역할 및 방법에 대한 개편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저희도 예상하고 있고요. 공중보건이나 개인 건강관리 등 예방관리 개념의 헬스케어 산업이 확대될 것으로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전망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헬스케어 분야, 특히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가미된 헬스케어 분야 유망 기술을 저희들이 발굴을 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디지털 치료제, 두 번째는 AI 기반 실시간 질병 진단 기술, 세 번째로는 비대면 성체 정보 측정 분석 기술, 마지막으로 감염병 확산 예측 조기 경보 기술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디지털 치료제는 정신병리, 심리 등을 섭취하는 의약품 대신 치료하는 소프트웨어로 FDA나 식약청 승인을 거친 치료용 콘텐츠 기술로 정의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디지털 치료제는 감염병이 확산되고 경기 침체로 인한 정신질환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수요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고 비대면 치료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요. 이런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치료주의 중요한 세부 기술로 살펴보면 콘텐츠 기술이나 실감형 인터랙션 기술, 정보 분석 기술, UI, UX 기술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디지털 치료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면 정신질환, 우울증이나 중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치료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치료제의 대표적인 활용 예시를 본다면 첫 번째로 외국의 경우 미국 FDA는 페어 테라피틱스사의 약물 중독 치료 모바일 앱 리셋을 최초로 디지털 치료제로 승인했습니다. 2017년도에. 그래서 페어 테라피틱스의 리셋 2017년 승인된 게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국내 상황을 살펴본다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식약처의 임상 승인을 받고 정식으로 출시된 디지털 치료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업체에서 임상 시험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예시는 뉴넵사의 뉴넵 비전을 들 수 있는데요. 뇌 손상으로 인한 시야 장애 치료를 위해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망 기술을 살펴본다면 AI 기반 실시간 질병 진단 기술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분석하여 환자의 질병 유무를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최적의 치료법을 제시해주는 소프트웨어 기술로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AI 기반 실시간 질병 진단 기술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사별 진단 능력의 편차를 보여주고 시간, 공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 진단의 한계 등 현재 대면 의료 시스템의 취약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 기술을 살펴보면 정보 분석 기술이나 자동 진단 알고리즘 기술, 클라우드나 통신 기술, 혹은 정보 보안 기술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AI 기반 실시간 질병 진단 기술의 활용 예시를 드린다면 첫 번째로 외국의 사례는 IBM의 왓슨포 온콜로지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종양 관련 데이터 학습 및 환자 상태 진단을 통해 치료법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초기에 우리의 많은 국내 병원들이 이런 왓슨의 기술들을 도입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생각보다는 상당히 적용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양인의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다 보니까 동양인에 맞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보면 삼성전자나 루닛, 뷰노 등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까지 11개 업체에 의해서 한 20건 정도의 관련 제품이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제품 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데요. 뷰노의 뷰노메드를 보고 있는데요. 흉부 CT 기반의 폐결절을 검출할 수 있는 AI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유망 기술을 본다면 비대면 생체 정보 측정 분석 기술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개인 생체 정보를 실시간 수집 분석해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 그리고 내원 안내 등 비대면 의료기구 위원을 지원하는 기술이고요. 이러한 기술들은 특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인 및 같은 병원에 진료받는 환자의 건강 위협, 환자 대응 미흡 등 기존 대면 의료의 한계점이 부각되고 있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면 생체 정보 측정 분석 기술의 세부 기술을 살펴본다면 센싱 기술, 정보 분석 기술, 이상 알림 기술, UI, UX 기술, 정보 보안 기술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비대면 정체 정보 측정 분석 기술의 대표적인 활용 예시를 든다면 아직 이런 특히 개인용 단말기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실시간으로 생체 정보를 측정하는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국내에서는 의료정보 측정기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어서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애플워치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용자의 운동량, 신체 활동과 수면 습관, 심장 박동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의사 또는 연구자가 공유할 수 있는 기기가 되겠고요. 국내에서는 보면 웰트사에서 보면 허리 변화, 허리 둘레 변화, 활동량 등을 모니터링하는 건강관리용 스마트 벨트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초기에 명지병원에서는 이런 코로나19가 확산되다 보니까 원격 화상 진료 앱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망 기술로는 감염병 확산 예측 조기 경보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은 질병의 전파 과정, 감염 환자, 인구 데이터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감염병의 지역 확산 가능성을 예측하고 사전에 알려주는 기술입니다. 특히 이런 감염병 확산들,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세계 경제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어느 정도가 큰 상황입니다. 사전에 이것들을 알려주고 대응할 수 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세부 기술을 살펴본다면 정보 분석 기술, 위치 정보 추적 기술, 위험 알림 기술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활용 예시를 살펴본다면 캐나다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블루닷을 들 수가 있는데요. 블루닷은 각국의 언론 보도, 그리고 항공 데이터, 동식물 질병 데이터 등을 수집해서 코비드19의 집단 감염의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측해서 상당히 각광을 받던 예시를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기지국 정보를 바탕으로 감염병 확진자들의 동선이 정부 부처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동선이 공개적으로 오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많은 민간이나 개인들이 앱을 출시해서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불확실하고 급속한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미래 예측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환경 변화가 급속하게 일어났을 때 보다 중장기적인 예측이 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의료 및 의료 시스템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화의 가속화에, 특히 의료 시스템의 디지털화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유망 기술의 발굴이 필요할 것 같고요. 첫 번째 디지털 치료제나 그리고 AI 기반 실시간 질병 진단 기술, 비대면 상체 정보 측정 분석 기술,
감염병 확산 예측 조기 경보 기술을 중요한 유망 기술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